이번 영상에서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영상은 총 2편에 거쳐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1편 영상에서는 총급여부터 산출세액까지 확인해보고 2편 영상에서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그리고 결정세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 좌측 상단은 연말과 중도, 그리고 총괄 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말 탭에서는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을 하고 중도 탭에서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그리고 총괄 탭에서는 중도와 연말 탭에 입력된 내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며 지급조서 마감은 반드시 총괄 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 작업을 하기 위해 연말 탭에서 사원을 한 명씩 코드 도움받아 불러오거나 전사원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한꺼번에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자 발생 시에는 급여 자료 입력 더보기에 중도퇴사자 소득세 간편 반영 기능을 통해 중도퇴사자의 정산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할 수 있고, 감면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중도퇴사자라면 상세 입력 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로 이동 후 작업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정산연월은 퇴사 귀속월이 아닌 급여 자료 입력에 지급월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9월 퇴사자일 경우 9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급여 데이터 입력 후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했다면 이와 같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 탭의 정산연월은 10월로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사원이 불러와진 다음에는 급여 자료 입력 메뉴가 수정되지 않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영한 사원들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꼭 급여 작업이 끝난 후 연말정산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구성을 살펴보자면 좌측에서는 사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사원 리스트에서 사원 코드도 함께 보길 원한다면 더보기에 사원 코드 보기 설정을 클릭한 다음 1번 사용함을 선택하면 사원 코드를 포함하여 사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1번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과 입력한 금액에 대한 공제금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2번 연말정산 정산 명세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에서 추가 입력할 경우 수정한 항목명과 금액이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계산 완료 버튼은 계산하기로 변경되는데요. 이 경우 재계산을 진행해줘야 합니다. 재계산 방법은 하단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2번 연말정산 정산 명세를 클릭하면 재계산이 진행됩니다. 만약 모든 직원을 일괄적으로 재계산할 거라면 사원들을 체크 후 상단 재계산 버튼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정산 명세 탭의 총급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총급여는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는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입력된 과세수당 중 근로소득 유형 1번 급여에서 7번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입력된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의 급여 명세 탭으로 자동 반영되며 16번 급여계가 연말정산 정산 명세 탭의 21번 총급여로 반영됩니다. 월별 급여 내역을 확인하려면 급여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고 연말정산 작업 중 급여 수정이 필요하다면 연말란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 명세 탭에서는 급여뿐만 아니라 감면과 비과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과세 전체 보기 버튼을 눌러 제출 비과세와 감면 항목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연말에 금액을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출 비과세로 지급됐어야 하는 육아수당 금액이 과세로 지급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급여 항목의 연말란에 육아수당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고 육아수당 항목의 연말란에는 그 금액만큼을 양수로 입력해서 과세로 입력했던 금액을 비과세로 돌립니다. 다만 연구보조비처럼 더블클릭 시 금액을 입력할 수 없는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된 사원을 삭제한 다음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비과세 금액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과 같은 미제출 비과세는
각 항목별 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미제출비과세로 한꺼번에 집계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중도 입사한 직원이 있을 때 그 직원의 종전근무지 내역을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입력했다면 급여 명세 탭의 종전근무지 불러오기 버튼으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입력된 내용을 불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입력하지 않더라도 상단 종전근무지 입력 버튼을 눌러 종전근무지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메뉴에서 종전근무지 내역을 입력했다면 반대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불러올 수도 있으니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입력된 내용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직원을 삭제하더라도 남아있으므로 다시 직원을 등록 후 종전근무지 내역을 반영하여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종전근무지 내역을 입력할 때 소득세 칸에는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종전근무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칸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감면소득과 감면기간 시작일, 감면기간 종료일도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종전근무지 종교 관련 종사자 항목이 추가되었으므로 종교 관련 종사자였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자라면 여로 선택합니다. 22번 근로소득공제는 21번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계산되고 근로소득공제금액은 2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음 23번 근로소득금액은 21번 총급여 금액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녀자공제나 기부금, 소기업 소상공인 등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연말정산자료 입력의 부양가족 탭에 입력된 연말정산관계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부양가족 탭은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되고 직접 등록도 가능합니다. 관계코드를 선택하고 인적사항을 입력 후 기본공제를 선택하는데요. 이때 손자, 손녀는 연말정산 관계코드 중에서 5번 직계비속 4 제외를 선택합니다. 관계코드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 배우자, 20세 이하, 60세 이상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7번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자녀장려금을 받은 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만 받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사용하면 됩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을 공제받거나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보지 않는 의료비를 공제받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입력 후 기본공제는 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소득세 공제신고서 서식에 100만 원 초과 여부 항목이 추가 생성되었으니 부양가족의 총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숫자 1을 눌러 동그라미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는데요. 부녀자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숫자 1을 입력하여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탭의 부녀자에는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지만 부녀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원의 23번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부모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연 1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한데요.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만약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둘 다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제는 연 200만 원 공제가 가능하며 우측 가이드의 장애인 공제 설명을 참고하여 번호를 기재합니다. 다음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출산, 입양은 2022년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있을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몇 번째 자녀인지 선택합니다. 이때 모든 직계 비속에 대해 출산, 입양 구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만 선택해야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 7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다면 자동 체크되며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에 대해서는 30만 원에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단, 손자, 손녀는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 고용보험의 공통 사용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 고용보험 금액은 급여 자료 입력 등 스마트 A10에 입력된 금액 또는 국세청 간소화 간편 PDF 자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 자료, 연말 입력, 종전근무지 적용 상태로 설정되어 있으며 만약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에 국민연금과 건강장기요양을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반영하고 싶다면 더보기 국세청 간소화 PDF 적용 선택 옵션에 국세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반영함으로 선택 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반영될 경우 사원명 옆에 빨간색 메모가 표시되고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간소화 문서가 반영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건강보험 상세 화면을 보면 국세청 간소화 편리한 문서 적용으로 선택이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 업로드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료의 금액을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여명세 탭의 연말란에서 수동 입력이 가능하니 활용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연금보험료 공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2번 공적연금보험 공제에 반영하기 위해선 급여명세 탭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연말란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납입한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 또는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의도 많은데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전체 금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원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건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소득공제의 33번 보험료 공제를 보겠습니다.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와 고용보험 금액은 본인 부담 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급여 자료 입력이나 추가 입력한 보험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대상 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정산명세 탭에 66번 표준세액 공제가 적용된 건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체크 후 상단 표준세액 공제 선택 버튼을 클릭해 보면 프로그램에선 특별소득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정세액이 작은 쪽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이때 특별소득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소득자라면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보험료 공제의 공제 대상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제 방법을 변경하고 싶다면 상단 옵션을 선택하여 수정도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에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올해 공제한도가 확대되어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 가능합니다. 입력은 1번 연말정산 자료입력 탭의 주택자금 탭을 선택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1번 대출기관의 불입 상환액을 입력하면 정산명세 탭에서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40%이지만 한도가 400만 원이므로 공제금액에는 400만 원만 반영됩니다.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그 아래 2번 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에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용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40% 공제율로 계산되어 정산명세에 반영됩니다. 다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서식 개정으로 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거나 월세액 공제 적용 시 무주택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었으므로 우측 옵션에서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나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보겠습니다. 이 공제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그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일과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므로 지금 띄워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상환액에 대한 입력은 연말정산 자료입력 탭의 주택자금 탭 하단 2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차입일자와 상환기간에 맞춰 입력합니다. 2번 연말정산 정산명세 탭의 주택자금 공제의 돋보기를 클릭하면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자금 공제의 한도액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합산하여 한도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전액 공제되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입력했더라도 한도로 인해 전액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도 계산되는 40번 주택마련저축은 연금저축 탭에서 입력을 하는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했을 때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한 직원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에서 구분을 선택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됩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앞에서 안내했던 내용과 같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까지 합산하여 한도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납입금액을 입력하더라도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2월분은 2013년도까지 지출한 기부금액 중 2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자료입력 탭의 기부금 탭에서 전년도 기부금 명세를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거나 전년도에 2월된 기부금이 있을 경우 전년도 기부금 불러오기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연말정산 정산명세 탭 35번 기부금 2월분으로 해당 연도 공제받을 금액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차감하면 37번 차감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다음은 그 밖의 소득공제를 보겠습니다. 38번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연금불입액의 40%를 연 72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불입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입력 탭의 연금저축 탭을 클릭한 다음
연금저축공제에서 구분을 선택하고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그리고 불이익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공제율과 한도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반영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입력 탭의 기타 공제 탭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금액을 입력하면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른 공제한도가 자동 계산됩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근로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적용기한이 연장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은 연금저축 탭 하단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공제에서 투자년도와 구분을 선택하고 금융회사 계좌번호, 납입금액을 입력합니다. 투자구분란은 벤처, 조합 1, 조합 2 이렇게 3개의 구분으로 나누어 작성하며 금융계좌나 계좌번호가 없을 경우 금융회사에서 코드 도움하여 ZZZ 해당 없음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는 Z5개로 입력하면 됩니다. 조합의 경우에는 10%, 벤처의 경우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되며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구분은 조합 2로 선택하며 공제액은 최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납입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전자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3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데요. 개정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40%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공제가 가능하도록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증가분 소득공제율이 상향되고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자면 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산하고 20%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내용은 연말정산 자료입력 탭의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하는데요.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를 업로드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선 2022년 전체 사용분과 2021년 전체 사용분에 대해 입력해야 하고 해당 사원의 전년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이 입력된 경우 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불러오기를 통해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직원 신용카드 경비 사용 명세서를 작성했다면 하단 카드 경비 적용 및 내역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직원의 신용카드 등 금액에서 회사 경비 금액만큼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 경비 적용 및 내역 보기 버튼이 비활성화된다면 직원 신용카드 경비 사용 명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니 작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홈택스 자료실에 게시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제출 방법 안내 파일의 신용카드 사례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신용, 직불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분 중 전통시장 사용액과
상반기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서는 40%를 공제율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개정세법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서는 80% 공제율이 적용되고 22년도 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이 공제율 합계금액에서 공제제외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공제제외 금액은 최저 사용금액, 즉 총급여액의 25%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데이터 기준으로 보자면 최저 사용금액은 1,2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800만 원으로 최저 사용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 계산식을 적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최저 사용금액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사용금액을 한 번 더 비교해야만 계산식이 확정됩니다. 최저 사용금액이 1,200만 원이고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신용, 현금, 직불 사용금액의 합이 2,100만 원이기 때문에 가나다라의 합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계산식을 적용해 공제제외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공제제외 금액 240만 원을 공제율 계산 합계 868만 원에서 차감하여 공제 가능 금액 628만 원을 계산하고 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한도 중 더 작은 금액이 일반 공제액으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되고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해당 사례의 총급여는 7천만 원 이하이므로 300만 원과 총급여 20%인 960만 원을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인 300만 원이 한도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공제 한도까지 계산된 이후엔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요.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과 소비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중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여 7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을 입력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됩니다. 추가 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탭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계산되어 이번 연말정산 정산명세 탭의 신용카드 등 세부내역 하단에서 추가 공제액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계산식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공제 금액 300만 원과 추가 공제 금액 328만 원이 합산되어 신용카드 최종 공제액은 628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이 반영되면 좌측 명세서란에는 신용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중 한 가지 공제만 받는다면 의료, 기부, 신용으로 표시되고 2개 이상의 공제를 받는다면 의, 기, 신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앞에서 안내해드렸던 내용과 같이 신용카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비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의료비 사용금액이 입력되어 있더라도 공제 한도에 미달하였을 경우 좌측 명세서에는 표기되지 않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연도 출자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출자금액과 1,500만 원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23번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입력 탭의 기타 공제 탭에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을 일반 벤처기업 구분에 맞게 금액을 입력하면 정산명세 탭의 43번으로 반영됩니다. 다음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소득에서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임금 삭감액의 50%가 소득공제됩니다. 프로그램에선 기타 공제 탭의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삭감액 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으로는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고 연납입한 돈은 600만 원 이내이고 24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의 연금저축 탭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란에 입력하면 45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공제금액이 반영되고 금융회사 계좌번호 상세 내역이 누락될 경우 전자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수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신설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입력합니다. 청년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24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납입금액은 연 600만 원 이내이며 계약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했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입력은 연말정산자료 입력 탭의 연금저축 탭에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 항목에서 입력합니다. 가입일부터 납입금액까지 모두 필수 항목이므로 누락 없이 입력하며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는 연말정산 정산 명세 탭 46번으로 반영됩니다. 38번 개인연금저축부터 46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금액의 합이 47번 그 밖의 공제금액 개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정산명세 탭 48번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만큼 48번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반영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자동 계산되며 돋보기를 클릭하여 공제 및 공제금액과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9번 종합소득과세표준은 23번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그 금액에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가산하여 산출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50번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요. 산출세액 계산식은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 및 산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편 영상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